알다시피 이제 뭐 사적인 관계는 없고요.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해낼 사람이 4명 후보 중에 누구냐 해서 그래서 이제 윤 후보가 저는 그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없지는 않지만 소통, 성찰, 용기 이 3가지 덕목을 윤 후보는 잘 겸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적인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스킨십이 좋아요. 추락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사실 지지선한 시점은 그 전에는 이제 반사체였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한테 한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최근 경선 과정을 보면은 스스로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캠프 분위기가 좀 다른 게 그 기자 간담회 답변도 굉장히 좋아져서 나는 그거 쓴 적 없다 그래 박아무개는. 그럼 그 문서가 뭡니까? 늦었다? 글쎄 뭐 늦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죠. 검찰총장 할 때랑 또 다르기 때문에 홍 후보도 충분히 뭐 대통령 하시면 잘하실 뿐인데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 윤 후보는 주변 사람들 좀 편하게 해주는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만약에 부정부패 온상이잖아요. 윤석열 대세를 꺾기는 힘들다고. 알다시피 이제 뭐 사적인 관계는 없고요. 근데 이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로지 공적인 기준만 가지고 판단했고, 2가지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제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 이 2가지를 모두 잘 해낼 사람이 4명 후보 중에 누구냐 해서 그래서 이제 윤 후보를 도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윤 후보가 저는 그 우리 당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으로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요.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없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실수라는 걸 빨리 깨닫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 오래 한 사람들도 실수 종종 해요. 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반성할 줄 모를 때, 끝까지 우길 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주변에서 질타를 받죠. 받을 때 빨리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게 이제 내면으로 인정이 될 때 그것을 과감하게 사과할 수 있느냐. 그런 용기가 있다고 봐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지도자, 리더로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저는 3가지라고 보는데 소통, 성찰, 용기 이 3가지 덕목을 윤 후보는 잘 겸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훌륭한 리더로서 국민들한테 자연스럽게 좀 인정을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두환 관련 발언이 있을 때 그 시점에 올라간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라는 거를 윤 후보가 토를 안 달잖아요. 뭐 어떤 변명을 안 하잖아요. 뭐 무조건 내 책임이다. 잘못이다. 라고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하고 있다. 저는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인간적인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스킨십이 좋아요. 자기의 의사를 명확하게 잘 표현을 하고 보통 정치인이면 좀 음험하고 속과 겉이 다르고 내 앞에서는 이야기해놓고 또 뒤통수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뭐 이런 이미지도 없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윤 총장은 그런 게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이제 충분히 여러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있고 또 관계를 맺는 진정성이 있고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단순히 지지율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 건 아니거든요. 또 제가 사실 지지선한 시점은 추락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전두환 발언 그리고 개사과 문제로 홍준표 후보하고 여론조사 격차도 더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윤 후보를 과감하게 지지한 것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반사체였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한테 한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최근 경선 과정을 보면은 스스로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런 면이 좀 제가 지지하는데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캠프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윤 후보 주변 사람들하고 융합이 잘 돼 있어요. 다른 후보랑 좀 차이가 큰데 윤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진심으로 예를 들어 이제 저를 영입했으면 좋겠다. 윤 후보가 시켜서 연락한 게 아닌데 당신 하의원한테 연락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도 한 8, 9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좀 캠프에 합류해달라. 윤 후보를 진심으로 위하는 거죠. 이제 윤 후보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1등 후보니까 따먹을 게 있다. 뭐 좀 이득 볼 게 있다 하면은 그렇게 발벗고 나서질 않거든요. 윤 후보한테만 잘 보려고 하지. 그런데 한 8, 9분 정도가 연락이 와서 나한테 함께 하자고 한 걸 보면 자연스럽게 팀플레이가 되는 거죠. 아니요, 토론은 뭐 제가 뭐 구체적인 방법론 노하우에 대해서 조언한 건 없고요. 스스로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스스로 많이 늘었어요.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보면 그 기자 간담회 답변도 굉장히 좋아져서. 나는 그거 쓴 적 없다 그래 박아무개는. 그럼 그 문서가 뭡니까? 늦었다? 글쎄 뭐 늦었을 수 있죠. 그러나 일반 보통 정치인들 못지않게 좀 발전했다고 제가 칭찬을 몇 번 해줬어요. 신인이라는 게 장점이면 단점이에요. 이제 신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을 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 정치를 오래 하게 되면은 이제 나름 선입견이 있어요.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같이 안 하게 되죠. 포용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신인이기 때문에 더 큰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고 그래서 캠프가 굉장히 커지고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좀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하는 대화법과 일반 다중들과 대화하는 방법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은 근데 이게 교과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부분을 체득하는 건데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데 다행인 거는 아주 빠른 속도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에 반짝 떴다가 이제 가라앉은 그런 후보들이 좀 있잖아요. 내가 뭐 구체적인 거명을 안 하더라도. 이제 그런 후보들하고는 좀 명백한 좀 차이점. 리더로서의 좀 기본 덕목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검찰총장 할 때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사실 좀 더 세게 시원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거를 절제돼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런 말들이 청년들한테는 좀 시원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청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그래서 그것도 자기 스타일을 이제 찾아갈 거라고 봐요. 홍 후보도 충분히 뭐 대통령 하시면 잘하실 분인데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윤 후보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가치가 이제 공정과 상식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워낙 조국 대장경, 뭐 내로남불 이런 게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하고 그런 면에서 윤 청장은 적어도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분명히 지킬 것이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치를 오래 할수록 그래요. 정치를 오래 하면서 자기 신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홍 후보는 너무 많이 바뀌어요. 사실 뭐 어제 이야기가 오늘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순간에도 바뀔 경우도 있고 이런 상식을 깨는 정치인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사이다라도 이재명 후보도 비슷하잖아요. 어제 이야기 바로 고치고 오늘 지난번에 대장동 자기가 보고받은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날 자기가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로바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불리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신뢰를 많이 주는 후보다. 정치 혁신 중에 이제 정치 신뢰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이제 포용과 통합이에요.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러 편가르기 정치를 많이 했거든요. 일제에서 해방된 지가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친일파라고 정치인들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 반일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이용해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 과거 그거랑 똑같거든요. 저기 반공이 강할 때 종북몰이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편가르기 정치를 깨는데 윤 후보가 제일 적합하다. 제일 강점이 있다. 특히 홍 후보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홍 후보 쪽 행태를 보면 아쉬운 게 어쨌든 우리가 같은 당원 동지들인데 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근데 거의 그냥 민주당 취급하듯이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포용과 통합, 왜 정치를 윤 후보가 훨씬 더 잘할 사람이다 하는 거죠.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경선이 끝나면 다 같이 또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한 번 얘기한 거라서 뭐 두 번 반복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자기 캠프에 안 온다고 좀 수준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다 수준 이하의 비판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더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점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 윤 후보는 주변 사람들 좀 편하게 해주는 강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이제 꼭 필요한 얘기만 하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고 또 그걸 좀 잘 들어주고 정치인 중에 좀 이제 정치 그만할 때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불통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쓴소리하면 아예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만해라 됐다 뭐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이제 못 하잖아요. 겁나서 이야기를 못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직 신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죠. 강점이고 또 신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양반이 좀 주변 이야기를 잘 듣고 그걸 종합해서 좀 판단하고 했던 것이 자기의 삶 속에 좀 녹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뭐 개인적인 케미보다도 캠프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적 통합도 좀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윤 후보가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후보가 이제 유명세만 있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면 원팀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윤 후보가 중심을 많이 잡았다. 정책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고 조직 문제는 원래 본인이 다뤄봤기 때문에 조직 다루는 본인만의 리더십이 있고 어차피 룰이 이제 당심 50, 민심 50인데 여론조사는 좀 바닥을 쳤다가 다시 조금 그 이하로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하더라도 오차 범위 이상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당원 투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윤 후보한테 유리한 구조예요. 사실 이제 그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경선 후에 제대로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갈등이 훨씬 적었다. 내부에 그 대립도 훨씬 이제 적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윤 후보가 설령 지더라도,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적극적으로 도울 거고, 저도 그렇게 권할 거고,
그리고 윤 후보가 이길 경우에 이제 다른 세 분은 이제 기존에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공과 사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볼 줄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경선 이후에는 최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경선 후유증으로 뭐 하나가 되는데 큰 저는 애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정권 교체 열망이 굉장히 크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만약에 부정부패 온상이잖아요. 부정부패 배우고 숙주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기존이 본인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마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기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새로운 대안이 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더더욱 힘들어진 게 아닌가. 윤석열 대세를 꺾기는 힘들다고 봅니다.